이번 시간에는 GIDL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ate Induced Drain Leakage라는 거죠. 모스펫 구조에서의 전류를 살펴봤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면, 평면 FET, 플래너 FET에서 채널 랭스하고 채널 위스가 있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전류를 보면 전류 세로축을 전류를 보고 로그로 그리면 로그리니어로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가로축은 게이트 볼테이지인데 드레인 전압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조금씩 드레인 전류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DIBL 이야기 했었습니다.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로어링. 드레인이 촉발해서 베리어가 로어링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앞에 두 단어는 원인이고 뒤에 두 단어는 결과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본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게이트에 따른 드레인 전류가 바뀌어서 이 배리어가 낮아지게 되니까 배리어가 낮아진 만큼 서마형 이미션이 잘 일어나고 스레셜드 볼테이지는 낮아진다. 그래서 드레인의 값에 따라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변화하는 양으로 DIBL을 측정한다. 그 이야기 했었었죠. 그래서 VD에 따른 VTH, 스레셜드 볼테이지 변화로 측정을 하고 단위는 스레셜드 볼테이지 변화는 미리볼트, 드레인 전압은 볼트로 해서 미리볼트 퍼 볼트 이런 형태의 단위를 써서 DIBL을 측정한다 그랬고요. 이게 베리어 로어링이라서 서마인 이미션 변화량을 보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주로 위크 인버전 영역에서의 같은 드레인 전류에서의 해당하는 게이트 볼테이지 콘스턴트 커런트 관점에서 스레셜드 볼테이지로 측정해서 많이 구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건 뭐냐, DIBL하고 GIDL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구별하기 위해서 DIBL을 설명하는 거고요. DIBL이나 GIDL하고 공이 앞에 두 단어는 원인, 뒤에 두 단어는 결과입니다. 이제 GIDL 보겠습니다. GIDL은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키지입니다. 이제 게이트가 촉발한 드레인의 누설 전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게이트 인듀스드는 원인, 드레인 리키지는 결과고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DIBL은 소스 정션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GIDL은 드레인 정션이 기준입니다. 소스 정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드레인 전류를 보게 되면 드레인 전류하고 게이트 전압하고 이 관계식에서 구하는 건 동일한데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위크 인버전 내지 스트롱 인버전 돼서 여기는 온커런트가 되고요. 여기는 온커런트인데 오프를 하면 원래 게이트 전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거 앰펫을 그린 건데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드레인 전류가 쭉 계속 감소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리어가 점점 높아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게이트에 따라서 게이트를 좀 더 낮춰줘서 오프가 강하게 했는데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지 않고 어느 순간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게 나왔고요. 오프 스테이트에서 전류가 증가했던 현상이고, 드레인 전압이 클수록 여기 보시면 여기 DIBL 관점에서 보면 요 파란색이 드레인 전압이 작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그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진한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드레인 전압이 좀 더 큰 거였습니다. 근데 드레인 전압이 클수록 오프 커런트가 훨씬 크게 나왔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오프 커런트가 크더라. 그런 게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기울기를 갖고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게 게이트 전압을 강하게 마이너스를 보내면 좀 더 줄여주면 쭉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올라가더라.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오프로 강하게 가져가면 오프 스테이트로 보다 깊게 들어가 버리면 도리어 전류가 증가하는 오프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보였는데 이것을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GIDL이 처음 나왔던 게 언제냐면요. 1987년의 IDM입니다. 인터내셔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미팅이라고 12월 첫째 주인가 매년 하는 유명한 학회죠. 여기에서 1987년에 첫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첫 논문이 아주 잘 쓰여졌습니다. 잘 쓰여져서 이 논문 하나만 이해하면 GID를 그 이후에 나온 것은 뭐 안 봐도 됩니다. 이 논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델링하고 설명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관찰을 했겠죠. 관찰을 하고 난 다음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BT-BT로 해석을 했습니다. 밴드 투 밴드 터널링. 그래서 밴드 투 밴드 터널링 이야기가 왜 나왔냐? 밴드 투 밴드 터널링 한번 이야기했었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강하게 걸린 정션에서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서로 마주보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밸런스 밴드 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면서 터널링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 레벨이라서 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밴드 투 밴드 터널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모델링이 됐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된 거냐면 드레인 정션 쪽을 확대해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드레인이 강하게 플러스로 걸려 있을 때,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전압만큼 걸려 있을 때 게이트를 오프 상태로 보내고 보면 이게 P서브하고 드레인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예를 들어 소스로 보자. P서브를 소스로 보면 여기가 채널이 되는 거죠. 드레인이 채널이 되면 이게 피펫처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소스, 여기가 기판 바디라고 보면, सब스트레이트라고 보면, 그렇게 되면 게이트가 드레인보다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되면 이쪽 바디, 이쪽 드레인 쪽이 인버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타입이 N형이 인버전 돼서 표면에 이 궤면에 P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형이 생기고 여기 N형이 생기는 거죠. 근데 N형하고 P형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렇죠? N형하고 P형이 생기면 이 N형도 고농도고 P형도 고농도가 됩니다. 인버전이 됐으니까요. 고농도의 N이 인버전이 되면 고농도의 P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농도가 인접하게 되면 여기에 디플리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요. 서로 고농도이기 때문에 터널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농도가 인접해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에 의해서 드레인하고 바디 사이에 전류가 흐르더라. 그렇게 모델링이 됐죠. 그렇게 되면 게이트가 마이너스로 강하게 가면 여기에서 게이트가 강하게 턴온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좀 더 마이너스로 가면. 그럼 여기에 인버전이 더 잘 생기니까요.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드레인이 보다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게이트 전압에서 드레인이 플러스 가니까 요 사이 전압이 강하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드레인이 커질수록 게이트가 강하게 감소할수록 전류가 커지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1987년 IDM GIDL의 첫 논문이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첫 논문에 모델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돼 있었는데 도핑에 최적 도핑이 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어요. 최적 도핑은 2 곱하기 10의 18승 정도의 농도다.
자, 우리가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생각할 때 드레인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잘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고농도와 고농도 마주치고 디플리션 폭이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터널링 커런트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터널링 커런트가 증가한다. 그래서 고농도를 맞추면 디플리션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많이 나서 GIDL이 많이 일어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농도가 아주 낮아진다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일어날 확률은 감소할 수 있지만 농도가 낮아지면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감소하겠죠.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감소하니까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의 전압 차이가 조금만 되더라도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IDL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생각했을 때 그 요인이 가장 적어지는 것, 그 농도가 2 곱하기 10의 18승 정도의 농도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논문에서 모델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피지컬하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드레인하고 게이트의 오버랩을 줄여주면 줄일수록 GIDL이 감소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DL 관련해서 추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GIDL이 나올 때 2 곱하기 10의 18승 농도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고농도의 드레인을 생각했을 때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LDD에서 이 저농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생각한 거였겠죠. 그래서 숏젤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LDD를 만들었는데 LDD의 구조 최적화 관점에서 GIDL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숏젤 이펙트를 최대로 줄이려면 LDD에서 LDD 농도, 라이틀리 도프트 드레인의 농도를 최대한 낮추면 좋겠죠. 근데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농도를 낮춘 만큼 저항값이 커지잖아요. 저항값이 커지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LDD를 스레셜드 볼테이지, 배리어, DIBL 관점에서는 손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레인 농도를 올리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그걸 또 올렸더니 이제 GIDL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GIDL 문제가 됐으니까 앞뒤 생겨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GIDL도 작고 DIBL도 작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둘 다 만족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랩을 줄이고 농도를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버랩을 줄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소스 드레인을 도핑하다 보면 오버랩이 얼마 이상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게 스페이스를 만들고 간격을 띄워서 소스 드레인을 만드는 옵셋 스페이스를 도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LDD 구조 최적화는 농도하고 옵셋하고의 함수가 되게 돼요. 옵셋의 두 가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GIDL이 오프커런트 한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로 많이 강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오프커런트가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얼마 이하는 안 줄어들더라가 GIDL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따라서 드레인의 오프커런트하고 온커런트의 비율이 얼마 이상은 만들기 어렵다. 이게 나오게 되고요. 온오프 레이쇼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고요. 단 한편에 이 오프커런트의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경우에는 스레셜드 볼테이지 외에 드레인 구조를 최적화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커런트의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DRAM,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DRAM의 리프레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써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D램의 리프레시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램의 오프 커런트는 얼마 이하에, D램 셀의 오프 커런트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D램 셀의 오프 커런트를 GIDL이 결정하기 때문에 GIDL을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D램의 리프레시 타임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프 커런트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GIDL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레인 오프 커런트를 결정하는 GIDL, Gate Induced Drain Leakage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987년 IDM 논문에서 모델링까지 다 돼서 LDD 도핑 드레인의 최적 농도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